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할 건 저해제입니다. 저해제. 고등학교 책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데, 뭐 간단하게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쓰면서 수업할게요. 그래서 영상 잠깐 내리고 쓰면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자, 저해제 첫 번째는 어떤 저해제가 있냐면 전자전달을 차단하는 저해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로테논 같은 것들이죠. 이 명칭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얘네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로테논 같은 경우는 요거 보시면 복합체 1에서의 전자 전달을 차단합니다. 전자 전달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자, 1, 2, 3, 4 복합체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렇게 차단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데 여기서 전자를 차단시키면 뭐 산소는 있을 거니까 여기서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쪽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차단시켜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이제 사라지겠죠? 왜냐면 물로 갔으니까요. 산소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던 전자를 이렇게 넘겨받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전자가 여기로 왔다가 요것도 이렇게 가면 결국 여기도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이쪽에서 계속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전자가 오는 게 차단돼가지고 요 뒷부분, 요 차단된 뒷부분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자를 받았네 줬네 말고 산화환원으로 나타내면 지금 전자를 여기서 차단을 시키면 차단된 이전 부분은 전자를 갖고 있는 환원 상태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산화 상태가 됩니다.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원래대로라면 NADH가 전자를 줘야죠. 계속. 그래서 전자를 계속 줬고 이게 이동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만큼 수소를 펌핑해야 되는데 전자 흐름이 차단되면 수소 펌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펌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수소 펌핑이 일어나려면 전자가 계속 흘러야 됩니다. 전자가 이동을 할 때 나오는 그 전자의 에너지 손실, 즉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나오는 에너지의 손실을 가지고 수소를 펌핑을 해야 되는데 요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소 펌핑이 일어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쪽 공간하고 막사이 공간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질하고 이 둘의 수소 농도 차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수소 농도가 비슷해져 버립니다. 왜냐면 펌핑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쪽 공간하고 수소 농도 차이가 별로 안 생기게 되고 그러면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소가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ATP가 만들어지는데 양쪽의 농도 차이가 안 나면 수소가 이렇게 이동하는 힘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DP와 인산이 결합해서 ATP가 되는 이 과정이 멈추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전자 전달을 차단하면 전자가 이동하지 않고 그러면 수소 펌핑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쪽 공간하고 즉 막사의 공간하고 미토콘드리아 기젤하고의 수소 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던 ATP가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그러면 선생님 뭐 이거 여기서 나 이거 얼굴 보면서 할게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차단하면 농도 차이가 안 생겨서 ATP 안 만들어지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TCA 회로에서 ATP를 만들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아세틸 코에이 하나가 TCA 한 바퀴 돌면 ATP 만드니까요. 근데 이 전자전달기가 멈추면 TCA 회로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NADH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게 FADH2도 똑같은 일인데 일단 NADH가 전자를 주고 NAD로 바뀌는 건 여기서 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요. 즉 NAD 플러스가 다시 생기는 건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TCA가 돌아가려면. 여기 보시면 TCA 첫 번째 단계죠. 시트르산이 이제 알파케토글루타산으로 바뀔 때 여기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뭐만 초점을 두냐면 NADH가 생긴다에만 초점을 두는데 중요한 건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NAD 플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즉 NAD 플러스가 NADH가 되는 건 전자를 받는 거죠. 전자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냐면 시트르산에 있는 전자를 받는 겁니다. 즉 시트르산은 여기 있는 전자를 주고 산화되는 거죠. 전자를 주고. 그러면 NAD 플러스는 자기는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산화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NAD 플러스가 있어야지만 시트르산이 알파케토글루타산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 NAD 플러스는 누가 공급을 해주냐면 여기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세포 안에 NAD를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NAD 플러스와 NADH의 양이 어느 정도 있고 이 두 개를 계속 뭐 전자 충전 방전 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로테논 같은 걸 써가지고 전자 전달을 차단해서 이 복합체 원이 전자를 갖고 있게 되면 NADH가 전자를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체외각 전자 그 옥텟 규칙 보면 체외각 전자가 차 있으면 세로 전자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갖고 있으면 세로 전자를 안 받아요. 전자를 못 주니까 그냥 NADH 상태로 있게 되고 그러면 세포 내부에 NAD 플러스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NAD 플러스가 부족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이 멈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NADH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여러 개죠. 그리고 FADH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하나 있죠. 그 각각의 단계가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TCA 회로도 멈추게 됩니다. 즉 전자전달을 차단시켜버리면 전자전달계도 멈추고 TCA 회로도 멈춰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ATP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무섭죠? 산소가 없어도 똑같죠? 산소가 여기서 전자를 빼줘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면 전자를 그냥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전달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전달을 차단하면 ATP가 안 만들어진다. 이런 효과가 있다. 예. 뭐 여기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로테논, 그 다음에 여기 없지만 여기 4번하고 결합하는 시아나아물, 청산가리가 여기 복합체 4와 결합을 해가지고 요 복합체 4에서 산소로 전자가 넘어가는 걸 차단시켜 주거든요. 근데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 걸 차단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차단하면 뭐가 문제냐, 왜 문제냐, 그런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짝풀림제가 있습니다. 네. 짝풀림제. 가장 대표적으로 DNP, 디니트로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게 소수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작고 소수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통로 없어도 막을 통과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능력은 수소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수소와 결합할 수도 있고 수소를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이걸로 가지고 설명할게요. 정상적이라면 열심히 수소를 펌핑할 테니까, 그죠? 수소를 펌핑을 할 테니까 요 막사이 공간에 수소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질에는 수소가 적고요. 근데 이 DMP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데 수소가 많은 곳에 가면 수소와 결합을 해서 여기를 빠져나와가지고 수소가 없는 곳에서는 수소를 방출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원래 수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해요. 왜냐면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DMP라고 하는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많은 데 가서 수소와 결합했다가 적은 데 와서 수소를 놔주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소가 그냥 막을 통과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원래는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통과할 때 수소가 통과하는 힘을 가지고 ATP를 만들었는데 일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으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즉 수소에 누수가 생깁니다. DMP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막사이 공간하고 기질의 수소 농도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전자 전달을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계속 이동을 하지만 수소 농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ATP의 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소가 이동하는 이 힘을 가지고 ATP를 만든 만큼 이 수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산소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을 통과해버리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뭘로 방출되냐면 열이 방출됩니다. 즉 DMP라는 짝풀림제를 쓰면 열이 방출됩니다. 열이 방출되고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납니다. 또 하나는 ATP 효율이, 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약에 DMP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ATP 효율이 떨어졌어요. ATP 합성 효율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포도당 하나당 32개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DMP를 넣으면 하나당 8개밖에 못 만든다. 그러면 우리 몸은 죽을까요?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빠르게 포도당을 많이 소모합니다. 포도당 소모가 굉장히 커져요. 대사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는 효율이 4분의 1로 떨어지면 대사 속도를 레벨로 높여서 우리가 원하는 ATP를 만들려고 우리 몸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짝풀림제를 만약에 먹게 되면 몸에서 열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내 먹은 어떤 양분이 ATP를 만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분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뭔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양분 소모가 커져. 이거에 기인한 게 옛날에 DMP를 다이어트 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밥 먹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밥을 많이 먹어도 이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엄청난 다이어트 약이죠. 근데 이게 지금은 있지 않은 게 부작용이 커요. 뭐가 크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해진 용량을 사람마다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좀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DMP를 좀 많이 먹게 되면 양쪽의 농도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줄어가지고 너무 극심하게 줄어서 ATP가 너무 조금 만들어져갖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원리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DMP라는 게 막사이 공간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질하고의 수소 농도 차이를 줄인다. 어떻게? DMP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소를 누수시킵니다. 수소를 그냥 구멍 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수소가 원래 인지질 이중성을 통과할 수 없는데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수소의 농도 차이를 줄어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ATP 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더 빠르게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ATP 효율이 떨어진 것만큼 더 빨리 그 과정을 해서 ATP를 충분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DMP라는 걸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NADH의 산화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소의 소모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물의 생산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수소가 누수되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전자를 차단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차단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소 농도 차이를 줄여버리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어디에 작용하냐면 세 번째는 ATP 합성 요소에 작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수소가 이동하는 거를 수소가 이렇게 이동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데 수소의 이동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어디서? ATP 합성 요소에서. 대표적인 게 올리고마이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이동하는 걸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수소가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ATP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수소 전자 전달을 차단하는 약은 아니잖아요. 올리고마이신이. 그죠? 올리고마이신이 차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리하면 처음에는 수소 펌핑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가 수소가 요렇게 빠져나가면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아가지고요, 이 막사이 공간에 수소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수소의 양이 늘어나는 걸 pH가 내려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수소가 많으면 pH가 낮은 거니까 이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자가 이동할 때 나오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퍼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 수소가 많아지면 이 양성자잖아요.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세집니다.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이 전자에서 나오는 요 에너지만큼을 이용해서 수소를 퍼올려야 되는데, 이 수소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커서 이제는 수소 펌핑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밀어내는 힘이, 수소끼리 반발하는 힘이 요 에너지 차이보다 커지면 펌핑이 불가능해집니다. 펌핑이 불가능해지면 전자 운반도 차단됩니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수소를 퍼올리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퍼올리지 못하게 되면 전자 운반도 차단됩니다. 그래서 올리고마이신을 써서 일단 수소의 이동을 차단시키면 처음에는 계속 수소가 이동하면서 펌핑을 하지만 일정량 이상 수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수소의 이동이 막히게 되고, 수소의 이동이 막히게 되면 전자 전달도 차단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자 전달을 차단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죠. 근데 무엇보다 올리고마이신을 처리하면 직접적으로 수소의 이동을 막아서 ATP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자 전달을 차단하거나 ATP 합성 요소를 막아버리거나, 그 다음에 짝풀림제를 써서 양쪽의 수소 농도 차이를 줄여버리거나, 이런 방식의 저해제들이 전자 전달을 차단하는 기작들입니다. 그리고 살충제나 제초제, 이런 원리를 활용한 약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데 곤충만 가지고 있는 전자전달 시스템에 어떤 특정한 전자전달을 차단하는 약들, 그런 약들이 사람한테는 피해를 덜 주고 곤충한테는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식물한테 영향을 줘서 에너지를 못 만들면 식물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초제로 쓰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겁니다. 많이 쓰여야 많이 알려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전자전달을 차단한다. 차단하는 게 왜 그와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중요하다 싶으면 정리해서 영상을 다시 찍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